요즘 마트 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파 한 단, 계란 한 판 집기가 손 떨리는 고물가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님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몸에서 소리 소문 없이 빠져나가는 근육입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내 근육까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그 비싼 소고기를 사 먹자니 솔직히 우리 지갑 사정이 허락하질 않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깊어지셨다면 오늘 영상 정말 잘 클릭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더 빛나는 시니어, 여러분의 돈과 건강을 꽉 잡아드리는 돈앤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하면 무조건 비싼 고기나 보양식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 마트 진열대에 널려있는 이것들이 소고기보다 근육을 만드는 데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가격이요? 소고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가성비 단백질 베스트 5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한 달 식비는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돌덩이처럼 단단해질 겁니다. 특히 오늘은 단순히 뭐가 좋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리해야 근육 흡수율을 2배, 3배 높일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실전 꿀팁까지 꽉 채워 담았습니다. 소고기보다 귀한 1,000원의 보약 찾으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고기를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그래서 큰맘 먹고 고기 구워 드셨는데 그날 밤 어떠셨습니까? 속은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자다 깨서 화장실 가고 오히려 컨디션만 망친 적 많으실 겁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위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통 65세가 넘어가면 위산과 소화효소 분비량이 젊을 때의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는 소화시키는 데만 아주 강력한 위산이 필요한데 우리 몸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된 고기는 장 속에 남아서 독소를 뿜어냅니다. 한마디로 내 몸에 음식물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져봐도 이건 엄청난 손해입니다. 10만원어치 비싼 고기를 먹었는데 내 몸에 흡수되는 건 만원어치도 안 된다? 나머지 9만원은 그대로 배출되고 오히려 소화제 사 먹느라 돈이 더 깨집니다. 이거야말로 이중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동거님들은 전략을 바꾸셔야 합니다. 무조건 비싼 고기, 많은 양이 정답이 아닙니다. 얼마나 비싸냐가 아니라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느냐,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식재료는 위장이 약한 아기들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소화가 잘 되면서 가격은 저렴하고 근육 합성 효율은 최고 등급인 알짜배기들입니다. 내 소중한 위장도 지키고 지갑도 지키는 첫 번째 주인공, 가장 만만하지만 가장 강력한 놈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 바로 계란입니다. 에이, 너무 뻔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요즘 한우 등심 100g 얼마나 합니까? 15,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계란은 어떻습니까? 특란 기준으로 하나에 300원, 400원 꼴입니다. 단백질 6g을 섭취하는데 소고기는 몇천 원이 들지만 계란은 동전 몇 개면 해결됩니다. 가성비로 치면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돈 버는 식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이 들면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빼고 먹어야 하지 않나? 이런 걱정하시는 동거님들 분명 계시죠? 여기서 딱 정해드립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2개까지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오히려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청소를 도와줍니다. 비싼 영양제 따로 드시지 마시고 계란 노른자 아깝게 버리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남는 장사냐? 정답은 반숙입니다. 계란을 너무 오래 삶아서 퍽퍽한 완숙으로 드시면 소화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촉촉한 반숙은 1시간 반이면 소화가 끝납니다. 소화력 약한 우리에게는 반숙이 곧 보약입니다. 여기에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살짝 곁들여 드시면 비타민까지 챙기는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 바로 두부입니다. 치아가 약해서 고기 씹기가 부담스러운 우리 동거님들에게 두부만큼 효자가 없습니다. 소화 흡수율이 무려 95%나 됩니다. 먹는 족족 내 살과 피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두부 그냥 간장만 찍어 드시고 끝내셨나요? 그럼 손해보신 겁니다. 일반 생두부는 수분이 80%가 넘어서 배는 부른데 정작 단백질 밀도는 좀 아쉽거든요. 이때 딱 좋은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얼린 두부입니다. 두부를 팩제로 냉동실에 얼렸다가 해동해보세요. 수분이 빠져나가고 구멍이 송송 뚫리면서 식감은 쫄깃한 고기처럼 변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단백질 함량이 생두부보다 무려 6배나 높아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 연금이 6배 더 빨리 쌓이는 셈이죠. 이걸로 두부 조림해 드시면 양념도 쏙쏙 배어서 정말 맛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반찬하실 때 시금치랑 두부 같이 무치시죠? 그거 최악의 궁합입니다.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만나면 몸속의 결석, 즉 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부 드실 때는 시금치 대신 미역이나 김 같은 해조류를 곁들이세요. 해조류가 두부의 흡수를 돕고 영양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주는 천생연분 짝꿍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 이건 정말 반전입니다. 바로 황태입니다. 혹시 술 드신 다음날 해장하신다고 국물만 시원하게 들이키고 건더기는 남기지 않으셨나요? 아이고, 그건 정말 돈을 땅에 버리신 겁니다. 황태는 명태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죠. 이 과정에서 수분은 빠지고 영양분은 꽉 응축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단백질 함량이 100g당 무려 80g입니다. 같은 무게의 소고기의 안심이 단백질 20g 정도니까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4배나 더 많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단백질 농축액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황태 껍질과 살코기에는 저분자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려면 시멘트처럼 붙어줄 접착제가 필요한데 황태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지방은 거의 없고 단백질만 가득하니 살찔 걱정 없이 근육만 채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만한 보약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법은 황태 계란국입니다. 황태채를 물에 씻어 들기름에 달달 볶다가 푹 끓이세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계란 하나 톡 풀면 황태의 단백질과 계란의 단백질이 만나 단백질 폭탄이 됩니다. 소화 흡수도 빨라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주 그만입니다. 네 번째는 10년 젊어지는 회춘 푸드 검은콩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도 빠지지만 머리카락도 숭숭 빠져서 거울 보기 속상하시죠? 검은콩은 근육 재료인 단백질뿐만 아니라 탈모를 막아주는 시스테인과 노화를 막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근육 잡고 머리숱 잡고 그야말로 일거양득입니다. 그런데 이 딱딱한 걸 어떻게 씹어먹나 걱정되시죠? 삶거나 찌지 마시고 볶아서 가루로 드세요. 콩을 볶으면 이소플라본이라는 항암 성분이 더 활성화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방앗간에서 볶은 검은 콩가루 한 봉지 사두셨다가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셔보세요. 고소한 미숫가루 맛인데 몸에는 5,000원짜리 카페 라떼보다 100배 좋은 회춘 라떼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주의사항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생콩에는 렉틴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어서 덜 익혀 드시면 배탈이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히 익히거나 볶아 드셔야 하고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콩에 들어있는 칼륨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 한 줌 이하로 양을 조절하시거나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 5번째 주인공, 팝하기 정말 귀찮은 날의 구세주죠. 참치캔입니다. 아니, 건강 채널에서 웬 통조림이냐,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억울한 오해입니다. 참치캔은 고온에서 멸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격은 한 캔에 1,000원대에서 2,000원대인데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 뺨칠 정도로 풍부합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게 바로 수은 문제일 겁니다. 참치에 수은 많다던데 하시면서 찜찜해 하셨죠? 지금 댁에 있는 참치캔 뒷면을 한번 보세요. 10중 8구 가다랑어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횟감으로 쓰는 거대한 참다랑어와 달리 가다랑어는 덩치가 작고 수명도 짧아서 중금속 축적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량으로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단,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기름입니다. 참치 살코기 자체는 지방이 적지만 캔에 담을 때 들어가는 기름은 칼로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드시기 전에 숟가락으로 꾹 눌러서 기름만 쏙 빼고 드세요. 그러면 저렴하고 간편하게 최상급 단백질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활용점정 꿀팁 나갑니다. 참치 드실 때 양파를 꼭 같이 드세요.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혈관에 기름 끼는 걸 막아주고 자칫 비릿할 수 있는 맛도 싹 잡아줍니다. 밥 반 공기에 기름 뺀 참치 반 캔, 다진 양파 넣고 쓱쓱 비벼 드시면 다른 반찬 필요 없는 1,000원의 행복 식단이 완성됩니다. 라면 끓여 드실 바에는 이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자, 오늘 소고기보다 좋은 가성비 단백질 5가지 살펴봤습니다. 계란, 두부, 황태, 검은콩, 그리고 참치캔까지 전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정말 착한 친구들이죠. 돈건님들, 건강은 꼭 비싼 돈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식이고 꾸준함입니다. 오늘 당장 이 저렴한 식재료들로 식탁을 바꿔보세요.
여기서 아낀 식비와 병원비로 사랑하는 손주들 용돈도 쥐어주시고 드시고 싶었던 제철 과일도 사 드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용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몸도 마음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돈과 건강을 꽉 잡아드리는 돈앤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